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일전에 제가 얼굴의 점에 관해서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몸의 점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하여 이번에는 몸의 점에 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얼굴의 점은 미용상 없는 것이 좋으니까, 그죠? 반드시 있으면 대기할 것,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빼라고 제가 권해드렸지만요, 몸의 점은 미용과 큰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 더 폭넓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학에서 말하는 기본 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이는 곳에 있는 점은 좋은 것이 없고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점은 나쁜 것이 없다라는 그거예요. 점이라는 것은 기의 흐름을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상학에는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반드시 갈라져야 되는 곳에 갈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점이라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고요. 기의 흐름이 갈라져서는 안 되는 곳에 기의 흐름을 갈라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점은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먼저 정면 사진입니다. 이렇게 정면 사진과 후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정면 사진입니다. 제가 여성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만 이 점은 남녀 차이가 없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먼저 팔입니다. 첫 번째, 이 점은 머리가 좋고 명석하여 반드시 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오른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위에 이렇게 어깨 부분에 있는 점, 그 점은 좋은 점이 아니라는 것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이렇게 팔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곳의 점입니다. 이 점은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으나 큰 성공을 거두고 행복과 부를 얻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말년 성공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말년은 지금으로 치면 중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세 전후를 말하니까요. 요즘은 50세면 청년이잖아요. 하여간 여기에 있는 점 있으시면 빼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팔이 접히는 부분입니다. 이 접히는 부분에 있는 점은 의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인데요. 그만큼 이 사람은 집념이 강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팔의 점은 다 머리를 말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목 아래에 있는 이 점입니다. 이 점들의 위치는 약 5cm를 반경으로 조금 다른 곳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몸에 있는 점이라서 그래요. 이 사진은 기준을 만들어서 제가 찍은 점들이라 약간 차이가 나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점은 천운과 지운을 모두 흡수하여 대기한다고 대성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점의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라면 오히려 흉할 수도 있으니 검은 점이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붉은 점이면 마침내 대성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고난과 난관이 있어 이를 이겨내야 하니 젊은 시절 고난이 따르는 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가슴에 있는 점입니다. 이건 역시 양쪽 다 해당됩니다. 너무 복잡할 듯 하여 제가 반만 표시해 두었으니까 대칭되는 곳은 다 같다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 점은 노년 행복을 말하고 안정과 부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지금으로 치면 중년 이후에 행복과 안정, 부를 다 얻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륜 안에 있는 점, 이 유륜 안에 있는 점이라면요, 앞서와 같이 중년 이후 행복은 얻겠으나 젊은 시절 고난과 난관이 많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꼽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는 지복이 따르니 삶이 일생 안정적이고 건강과 장수를 말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의미하는 점이니 이 점 또한 아주 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렇게 배꼽 아래 단전에 위치한 점입니다. 이는 부귀하고 공명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점 중에서 가장 길한 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얻는 점이니 혹시 있으시다면 절대 빼시거나 손대어서 흉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뒷면입니다. 등 쪽입니다. 우리 상학에서 몸의 앞면은 양의 기운을 말하고 몸의 뒷면은 음의 기운을 말하는 곳입니다. 하여 앞면은 주로 천복을 말하고요, 뒷면은 지복을 말하는데요. 지복은 안정적이고 평안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 먼저 등 뒤에 목 아래에 있는 이 점이에요. 대칭되죠, 그죠? 이 점입니다. 이 점은 지식과 학문을 말하는 점입니다. 큰 학자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혹시 이곳에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주 좋은 천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상학책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율곡 선생님, 퇴계 선생님 두 분 모두 이곳에 점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이 점은 지식을 말하는 점이니 많은 학문을 하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등 뒤, 명치 바로 뒤에 있는 점입니다. 이곳은 부를 말하는 점입니다. 즉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등은 지운이라고 했고 음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하여 이 점은 본인의 노력으로 부를 쌓기보다 배우자나 부모님의 부로 인해서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신 것은 없으신데 이곳에 점이 있다면 남편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시게 될 테니 남편 복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명치와 허리 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이곳은 건강을 말하는 점이고 장수를 말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상학에서는 이 점을 건강점이라고 말하는데요. 주로 상학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말은 재력도 뒷받침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절대 가난하게 오래 산다라고 하는 말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가난하게 오래 산다는 점이라면 상학에서 복점이라고 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 행복하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허리 가운데 있는 등점입니다. 이곳은 명예를 얻는다고 하는 점이고요. 부자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를 부귀공명이라고 하죠. 네, 이곳이 바로 부귀공명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상반신에 있는 복점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하반신은 또 따로 있으니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여러분의 몸에 이러한 점이 있으신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있으시다면 절대 이곳은 손대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점은 평범하거나 흉한 점일 수도 있으니까 미용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 상학에서 말하는 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 복점을 건드리는 일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우리 상학은 물론 물상보다 심상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물상 역시 이미 복을 알려주는 곳에 있다면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 또한 점은 반드시 검은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붉은 점이나 흰 점이라면요, 결과는 같을 것이나 그 과정이 거칠고 험할 것이라고 우리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사막이나 뾰루지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막이나 뾰루지라면 무조건 빼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에 있는 상반신의 점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하반신에 관한 이야기 또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